노원을치대학교 병원 의학도서실 사서 한혜영이고요. 이번 시간은 논문 작성에 있어서 유용한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엔드노트는 아시다시피 서지 관리 도구이고요. 엔드노트가 이제 지속적으로 기능을 향상시키고 있기 때문에 버전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는 최신 버전인 엔드노트 2025 버전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고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뒤에 시연을 할 때, 저희 도서관 학술정보원 도서실 홈페이지에서 설치하는 것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신 버전인 2025 버전은 AI 논문 요약 기능이 있고요. PDF 내에서 논문을 직접 인용하는 기능이 있고, 레퍼런스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해주고, 그다음에 또 파인드 풀 텍스트 기능이 좀 향상됐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엔드노트의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잠깐 소개를 드리면, 자료 관리를 할 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서지나 이미지, 표 등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작성하실 때, 인용과 참고문헌을 자동으로 생성해준다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 학술지의 투구 규정에 맞도록 참고문헌의 형식을 자동으로 변환해 줍니다. 그리고 연구에 필요한 참고 자료를 함께 작성하고 연구자들끼리 공유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협업을 지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엔드노트를 사용하시다 보면 관련된 용어를 좀 아시면 서로 엔드노트 사용하시면서 좀 이해를 도우실 수가 있는데 라이브러리는 원하는 서지 데이터를 모아놓은 파일 폴더를 뜻하고요. 이때 이제 서지는 도서나 문헌의 소장 여부나 소재를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레퍼런스는 개별 각각의 서지 자료를 뜻하고요. 아웃풋 스타일은 학술지의 참고 문헌 양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떤 프로그램인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시연을 통해서 이제 사용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그 엔드노트는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 학술정보원에도 엔드노트 메뉴가 있고요. 저는 이제 병원 도서실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엔드노트 메뉴가 가운데 보이시고 빠른 보기 어, 킹 메뉴를 통해서 접근을 하시면 메뉴가 있고요. 여기에 각각의 OS 환경에 맞는 엔드노트를 설치하실 수 있도록 윈도우 버전과 맥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 버전을 클릭하시면 윈도우 환경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엔드노트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저는 빠른 진행을 위해서 먼저 설치 프로그램을 좀 받아봤어요. 그래서 설치를 하려는 프로그램은 이렇게 압축된 파일의 형태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해당되는 폴더는 압축을 해제를 하시고 설치를 하셔야 정상적인 버전이 설치가 되게 되시는데 여기 보시면 설치 파일하고 라이센스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해제가 된 상태에서 실행을 하셔야 라이센스를 자동으로 읽어서 데모 버전이 설치되지 않고 정식 버전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유의하셔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설치 전에는 MS 오피스 제품은 좀 종료를 하시고 이전 버전도 삭제를 하셔야 오류를 예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설치 후에는 좀 반드시 업데이트를 실행하셔서 최신 기능과 오류 수정을 반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엔드노트는 제가 지금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로 만들어 두었는데요. 먼저 제가 이제 시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엔드노트에서 제공하는 샘플 라이브러리를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열게 되면 샘플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미리 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엔드노트는 대략적으로 네 패널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좌측에 있는 패널은 그룹 패널이고요. 내가 저장한 레퍼런스를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서치 패널은 이제 모아져 있는 참고 문헌을 검색을 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레퍼런스 리스트는 지금까지 모았던 참고 문헌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어, 레퍼런스 패널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서지, 그러니까 내가 받았던 참고 문헌들을 좀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뭐 미리 보거나 하는 부분을
확인하실 때 사용하는 패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번 그룹 패널에서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올 레퍼런스는 내가 지금까지 모았던 참고 문헌을 다 표시해 주는 건데 190개 정도가 지금 샘플 라이브러리엔 들어 있고요. 리슨트리 ADD는 최근에 참 이 라이브러리로 반입된 레퍼런스를 여기에 표시를 해줘요. 지금 최근에 반입된 게 샘플 라이브러리는 없기 때문에 아마 숫자가 표시가 되지 않는 것 같고 트래시는 휴지통인데요. 어, 엔드노트 상에서 레퍼런스를 완전히 삭제하기 전까지는 이 휴지통에 모아져 있고 여기서 다시 복원도 가능하세요. 이거는 오른쪽 마우스 키를 누르시면 여기 라이브러리로 복구할 수 있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다시 복구가 되세요. 누르면 이렇게 복구가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레퍼런스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내가 원하는 참고 문헌을 좀 찾아야 되는 경우에 서치 패널을 이용하시는데 제가 한번 서치 패널에서 찾고자 하는 레퍼런스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2007년에 페럿이라고 돼 있는 참고 문헌만 검색해서 가져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서치 패널 같은 경우는 어드밴스 서치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각각의 필드에 맞는 정보를 넣으면 이 조건에 맞는 자료가 검색이 되게 되는데 뭐 심플 서치로 바꾸면 그냥 간단하게 키워드 중심으로만 검색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레퍼런스 리스트를 보시면 레이팅 값이 있는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논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별표 값을 줘서 빠르게 인식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내가 논문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표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능은 아마 처음에 라이브러리를 만드시면 기본 값에서는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에디트에 가시면 선호하는 메뉴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프리퍼런스를 누르시면 이 부분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그 엔드노트 2025 버전에는 AI 논문 요약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PDF가 있는 문헌을 통해서 그 기능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F가 만약에 원문 자료가 있다고 하면 그 원문 자료가 들어가 있는 서지는 이렇게 클립 표시가 돼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PDF 패널을 누르시면 지금 인식이 좀 안 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네, 제가 누름과 동시에 바로 번역, AI 요약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AI 도구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뭐, 노트북 LM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요약을 잘해주는 도구로 알고 있는데, 이 엔드노트 상에서도 이 AI 요약 기능이 있어요. 뭐, 아주 자세하게 요약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논문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그래도 빨리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해당되는 AI 논문 요약 기능을 이용을 하시려면 엔드노트 웹 버전의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계정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셔야 이 AI 도구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요. 아마 처음에 그 계정 로그인을 하지 않으시면 여기 보시면 요 아이콘 누르시게 되면 이쪽 패널에서 계정을 로그인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보여질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엔드노트 웹 버전에 계정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샘플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지금 뭐 이 기능들을 조금 쭉 빠르게 훑어봤는데, 어,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새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서지를 입력을 하시고 모으시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한번 다시 천천히 각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러리를 만드시는 거는 파일에 뉴를 누르시면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하나 만드실 수 있는데요.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자유롭게 만드실 수는 있지만, 너무 그 윈도우 폴더나 프로그램 파일즈나
네, 지금 이미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다른 이름으로 한번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프로그램 파일즈나 웹드라이브 같은 데는 권한 문제 때문에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또 너무 깊은 하위 폴더에 두시면 경로가 복잡해서 라이브러리를 여는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그냥 바탕화면 같은 데다가 제일 상위 폴더에다가 만들어 놓고 쓰는데 그렇게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지금 저는 이제 빈 라이브러리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레퍼런스들을 내가 원하는 참고 문헌들을 모으시면 되는데 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온라인 서치 모드에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서 자료를 가져오는 방법인데요. 그에 앞서서 그 먼저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을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데 이제 뭐 보통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다 검색해서 가져오게 되지만 뭐 웹DB나 아니면은 단행본 챕터 같은 경우는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한번 샘플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와서 이 라이브러리에서 설명드린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웹 정보원 같은 경우는, 음, 보시면은 레퍼런스 타입을 꼭 웹페이지로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논문 인용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기를 건데 그 아웃풋 스타일이라고 해서 이제 엔드노트는 학술지의 투구 규정에 맞도록 이 참고문헌 양식들을 각각의 레퍼런스 타입에 맞춰서 바꿔주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적절하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아웃풋 스타일에서 인식을 하지 못해가지고 레퍼런스의 디스플레이 모양이 좀 이상하게 표현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적절하게 표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엔드노트의 아웃풋 스타일을 쓴다고 해도 잘 표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레퍼런스 타입은 저널이면 꼭 저널로 해주시고, 네, 보통 기본 값은 아마 저널 아티클로 돼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웹페이지면 웹페이지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웹페이지를 만든 저자 생성자에 대해서 써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지금 쉼표로 마침표가 끊어져 있는데 쉼표를 기준으로 이 앞에 있는 그 단어와 어구를 다 한 번에 인식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쉼표를 끊어주지 않으면 조금 이상하게 또 표현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나눠드린 자료에도 있는데 프린트아웃에 있는 것을 참고하셔서 한번 차근차근 입력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성된 날짜랑 그다음에 웹페이지의 제목, 그 문서의 제목 적어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참고 문헌을 확인한 날짜를 적어주시는 게 꼭 필요하고요. 왜냐하면은 웹자료는 계속 업데이트 되거나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웹페이지 가장 중요한 건 URL을 써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북 챕터 같은 경우는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역시 레퍼런스 타입은 북 섹션으로 해주시고, 여기 어서 부분은 편저자를 쓰시는 거예요. 도서 전체의 저자가 아니고 편저자를 써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 챕터의 저자를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연도랑 그다음에 그 챕터의 그 타이틀명을 적어주시고, 에디터는 도서 전체의 저자예요. 이 부분을 헷갈리지 않고 써주셔야 바르게 나중에 참고 문헌이 표현이 되는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엔드노트를 사용하는 게 자동으로 인용하고 오타도 방지하고 아웃풋 스타일도 자동으로 생성해줘서 학술지 에 맞게 참고 문헌이 잘 표현되게 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내가 생성하고 작성한 대로만 표현되기 때문에 내가 바른 값을 넣지 않으면 아무리 엔드노트를 사용했다고 해도 바르게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서 레퍼런스를 잘 기록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인용하는 부분은 사실 뒤에 시연에 보여드릴 굉장히 간단하고 엔드노트 교육에서 가장 앞에 이 라이브러리에 서지를 모으고 기능들을 설명드리는 거는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셔야 추후에 논문에 참고문헌 인용을 하고 하는 부분들을 잘 쓰실 수 있다는 점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북섹션하고 웹페이지는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엔드노트에 제가 생성한 라이브러리에 돌아와서 수작업으로 생성을 하는 거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주로 제가 참고 문헌들을 가져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쉬운 게 온라인 서치 모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활용하시는
펀메드를 통해서 한번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인터넷이 활성화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이제 펀메드하고 엔드노트가 서로 연동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참고 문헌을 한번 검색을 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타이틀명에 캔서라고 들어가 있는 자료를 일단 가져올 건데요. 서치를 하면 좀 많은 자료가 가져와지겠지만 그 많은 자료가 다 엔드노트로 반입이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내가 선택한 서지만 반입된다는 거를 확인하시고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 4개 정도로 가져와 볼게요.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네, 올 레퍼런스로 가서 자료가 이렇게 내 라이브러리로 반입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좀 쉽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모드에서 자료를 가져오는 거는 좀 많이 사용할 수 있고 편하게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 사실은 이제 펀메드 같은 서지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고 이건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참고문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색이 안 돼서 못 가져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온라인 서치 모드에서 연동해서 가져오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해서 가져오는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차례대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가져오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메드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네, 런캔서라는 단어를 넣고 타이틀 필드에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저는 지금 태그 값을 줬는데요. 이렇게 검색을 하면 런캔서에 관련돼 있는 어, 키워드가 타이틀명에 반영된 자료가 검색이 될 거고요. 여기서 원하는 자료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신 다음에 샌드 툴을 누르시고 사이테이션 매니저 버튼을 누르시면 얘는 이제 레퍼런스 매니저 프로그램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레퍼런스 매니저를 클릭을 하시면 엔드노트로 다운받을 수 있는 파일로 만들어주고요. 세 개의 파일을 이제 엔드노트가 읽을 수 있는 파일로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파일을 누르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폴더로 해당되는 어, 참고 문헌이 다운로드 받아지고요. 얘를 클릭을 하시면 열려져 있는 내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그 라이브러리로 자료가 반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총 7건의 자료가 들어왔고요. 엔드노트 같은 펀메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보실 때 전체에서 보시고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개별 서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다 가져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지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 참고문헌을 이제 읽고 앱스트럭트 보시고 좀 확인을 하시다가 엔드노트로 반입을 받으려고 하시면 사이트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사이트를 누르시면 인용할 수 있는 인용 참고문헌 양식은 이렇게 된다라고 보여지고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라고 돼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얘를 클릭을 하시면 역시 엔드노트로 받을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을 해주고요. 이걸 클릭을 하시면 네,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로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레퍼런스 하나가 임포트 됐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구글 스칼라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구글 스칼라에서도 학술 검색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 스칼라에 제가 지금 키워드를 넣고 미리 검색을 해봤는데요.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레퍼런스들이 보이고, 여기에서 이제 가져오려는 참고 문헌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인용 아이콘이 있어요. 인용 아이콘을 누르시면 역시 이제 MLA 스타일은 이렇고 APA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렇게 간략한 아웃풋 스타일 양식까지 보여주면서 엔드노트로 받을 건지 아니면 다른 서지 프로그램으로 받을 건지를 보여준 대화창이 나타나게 되고요. 엔드노트를 클릭을 하면 지금 내가 선택한 서지를 엔드노트로 읽을 수 있도록 또 파일 형식을 변환을 해주고 클릭을 하면 라이브러리로 반입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레퍼런스 한 개 한 개만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하나 누락드렸는데 펀메드에선 참 체크박스를 통해서 가져왔죠. 그래서 굳이 뭐 클립보드까지는 안 쓰셔도 될 것 같긴 한데, 구글 스칼라에서는
한 개씩만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선택을 한 다음에 얘도 여러 개를 한꺼번에 반입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레퍼런스를. 여기 보시면 별표 모양이 거든요. 그래서 별표를 클릭을 하시면 내가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 뭔가 임시 저장창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라이브러리라고 부르는데 임시 저장창으로 보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도서관 교육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뒀어요. 그래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를 하고 완료를 누르면 여기 보시면 내 서재라고 있어요. 내 서재로 가시면 네, 자료가 있는 거 내 서재에 도서관 교육이구나. 도서관 교육에 자료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내보내기를 하시면 내가 모았던 레퍼런스를 한 번에 반출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엔드노트로 역시 클릭을 하시고 네, 다운로드 폴더에서 이제 형식이 변환된 파일을 클릭을 하시면 구글 스칼라에서 검색한 자료도 역시 반입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글 스칼라에서 여기 보시면 그 인용하기 버튼이라고는 있지만 아까처럼 엔드노트 바로가기 이런 버튼이 보이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엔드노트 바로가기 버튼을 보고 싶으시면 여기 그 설정 부분에 가서 조금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삼색 바를 누르시고 여기 설정에 가시면 네, 서지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있고요. 여기 지금은 인형 정보 가져오기 링크를 표시하지 않습니다가 기본 값이에요. 근데 이거를 바꿔주시면 엔드노트로 네,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엔드노트 가져오기 버튼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 엔드노트 가져오기 버튼을 눌러서 또 반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구글 스칼라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코리아메드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코리아메드도 설명을 드리는데 코리아메드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바로 가져오는 그런 기능이 없어서 얘는 조금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검색어를 넣어두었는데, 코리아메드에서는 검색한 자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의학학술지에 대한 서지를 다 영문으로 검색을 하실 수 있고, 지금 보시면 좀 펀메드와 유사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요. 뭐, 이러한 환경에서 자료를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엔드노트가 반입받을 수 있는 형식으로 일단 좀 바꿔줘야 되는데, 디스플레이를 코리아메드로 바꾸시면 돼요. 네, 바꾸신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 펀메드에서도 기본으로 다 매핑이 된 거지만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앞에 태그 값이 다 붙어 있거든요. 이런 형식으로 바꿔줘야 엔드노트가 각 필드로 정보를 보낼 수가 있어서 디스플레이를 좀 바꿔줘야 되고요. 제가 한 앞에 있는 3개 정도를 체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체크를 한 다음에 다운로드를 하시면 이제 코리아메드 에서 반출한 서지가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고요. 엔드노트로 돌아와서 가져오는데 얘는 이제 자동으로 눌러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이건 그냥 일반 텍스트 문서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가져왔어라고만 보여주게 돼요. 그리고 엔드노트로 이제 임포트가 안 되는데요. 파일에 가셔서 임포트를 누르시고 파일 누르시면 이제 가서 어떤 서지들을 가져오려고 할 때는 임포트 메뉴를 쓰시면 되는데요. 파일을 누르시고 선택 누르신 다음에 지금 다운로드에 아까 그 코리아메드 레퍼런스 리스트가 있었죠. 그래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중요한 거는 인풋 옵션을 코리아메드로 바꾸시면 돼요. 네, 지금 안 보이죠? 그럼 other 필터를 누르고요. 필터라고 부르게 되는데 네, 각 데이터베이스에서 엔드노트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이제 필터라고 하는데요. 코리아메드를 선택하면 네, 되시고 나머지 값들은 그냥 기본 값대로 두셔도 상관없으세요. 임포트를 하면 아까 그 검색했던 서지를 가져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리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좀 검색을 하고 자료를 반출해 볼 건데요. 리스는 다양한 서지들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뭐 학술 논문이라던가 학위 논문, 뭐 때에 따라서는 단행본도 아까 제가 숫자곱으로 입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리스를 통해서는 단행본의 자료도 엔드노트로 반출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유용한 자료들을 많이 내가 원하는 참고 문헌을 모으실 수가 있고요. 검색을 하게 됐을 때 여기 이제 체크를 하시면 반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보내기 버튼이 있어요.
내보내기를 누르시면 어떠한 형식으로 내보낼 건지를 물어보는 대화창이 나타나게 되고 엔드노트를 클릭하시면 되세요. 하고 내보내기 누르면 얘도 자동 임포트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클릭을 하시면 네, 두 건이 들어온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구글 펀메드부터 리스포유까지 설명을 쭉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엔드노트 클릭을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해요. 응용 프로그램인데요. 크롬에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시면 조금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게 네, 일단 설치하는 방법은요. 구글에 가시면 여기 확장 프로그램이 있고요. 저는 미리 설치를 해두었는데 여기서 검색을 하셔서 확장 프로그램에 이제 넣으시면 되세요. 네. 노트 클릭이라 있고 제가 지금 이제 받아서 추가를 시켜놨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요. 얘를 엔드노트 클릭을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시면 각 데이터베이스에서 내가 무료 논문을 사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우리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원문이라서 볼 수가 있거나 하면 다 그 엔드노트 클릭에 아이콘이 나타나게 돼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논문에 대해서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라색 아이콘이 보이죠? 그래서 얘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엔드노트 클릭 어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여기도 역시 엔드노트 내보내기 버튼이 있어서 누르시면 네. 이 참고 문헌은 내 엔드노트로 반입을 받을 수 있도록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렇게 한 건 지금 들어온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계속 그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참고 문헌을 모아서 지금 총 17개가 생성이 됐는데요. 그러면 이제 가져오는 방법들은 쭉 보셨으니까, 어,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는 방법하고 지금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하나 더 보여드려서 입력하는 방법은 좀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PDF를 또 열심히 모으셔가지고 각 폴더에 저장해놓고 읽어보시고 참고문을 활용하시려고 나름 이게 다 연구자분들은 좀 체계적으로 또 그렇게 관리하시기도 하잖아요. 엔드노트를 사용하시기 전에나 아니면은 뭐 사용하는 중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레퍼런스는 관리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원문을 그렇게 모아두셨을 때 이제 내가 엔드노트를 사용해서 이제부터 참고문헌으로 논문에 자동 생성하고 인용하려고 하면은 그럼 그동안 모았던 PDF는 두고 새로 레퍼런스를 또 엔드노트를 통해서 모아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원문이 있으시면 거기에서 또 서술을 추출해서 엔드노트로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파일에 가시면 제가 아까 임포트 가져오는 기능은 다 임포트 메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임포트를 누르시면 뭐 한 개 한 개 파일도 가져오실 수가 있고 폴더에 있는 자료 전체도 가져올 수 있는데 일단 한 개만 가져와 볼게요. 파일을 누르시면 선택하시고 바탕화면에 가시면 제가 먼저 좀 만들어 뒀는데요. 폴더에 가서 하나의 자료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리고 옵션은 PDF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임포트를 하면 네, 한 개의 자료를 PDF 원문과 함께 서지를 가져와서 이렇게 완성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으셨던 자료들을 다 이렇게 엔드노트로 반입을 시킬 수가 있고요. 폴더에 모아뒀던 자료가 있다고 하시면 임포트에 폴더를 누르셔서 선택을 하시고 저는 아까 바탕화면에 폴더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면 네, 이 폴더에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옵션이 기본값으로 PDF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바꾸진 않으셔도 되고요. 임포트를 누르시면 폴더에 있는 원문 자료가 한꺼번에 반입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네, 자료가 다 가져왔고요. 지금 보시면 제대로 레퍼런스가 반입이 되지 않은 건이 하나 있는데요. 뭐 인식이 좀 잘못될 수가 있어요. 뭐 파일 자체가 깨져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과 같은 경우는 한 파일 안에 논문이 두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걸 가져와야 될지를 몰라서 엔드노트가 가져오지 못하는 건데요. AI 기능을 좀 끄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두 개의 논문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타이틀명을 누르시고요. 이거는 이제 새로 자료를 딥에서 검색하실 필요는 없고요. 업데이트하는 기능을 설명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자동으로 다시 서지를 완성시켜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카피를 하시고요. 에디트에 가셔서 타이틀명에 이 논문을 붙이세요. 붙여넣기를 하시고, 네. 붙여넣기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일단은 완성된 서지는 아니지만 타이틀명은 완성이 됐고요. 네, 이 자료를 여기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면 Find Reference Update라는 메뉴가 있어요. 네, 누르시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서지를 찾을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해서 나머지 비어있는 필드를 채워주게 됩니다. 네, 지금 이렇게 확인이 되시고 빈 필드만 채울 수도 있고 전체 필드를 다 업데이트 할 수도 있고요. 전체를 다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정보들을 채워졌기 때문에 완전한 서지로 참고 문헌을 인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시면 되고, 저는 주로 이제 마우스 우클릭 이용을 해서 빠르게 하는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Find Reference Update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 메뉴 밑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find full text 같이 find full text는 이제 설명드릴 기능이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다음에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을 또 좀 설명을 드리면 음, 제가 아까 그 샘플 라이브러리에서 그룹을 나눠져 있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그룹핑이 되어 있는데 자료가 지금은 17개밖에 없지만 계속적으로 참고문헌이 쌓이게 되면 좀 잘 연구 주제나 뭐 그런 것들이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나눠서 관리할 필요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룹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그룹은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시고 크리에이트 그룹을 누르시면 그룹 하나를 생성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캔서 자료 중에 캔서 스크리닝에 관련된 자료만 한번 그룹핑을 해볼게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룹핑하는 건 굉장히 쉬운데요. 이렇게 그냥 선택하셔서 끌어오시면 되세요. 그러면 한 건의 자료가 그룹핑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룹으로 관련된 자료들을 전체 레퍼런스와 상관없이 그 자료들만 나누어서 관리하고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룹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또 스마트 그룹이라고 해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다 분류하지 않아도 내가 만약에 참고문헌 을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키워드를 넣었을 때 그 키워드로 검색된 자료를 자동으로 그룹핑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요. 말로 설명을 드리니까 조금 이해 안 되실 수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크리에이트 그룹은 또 마우스 우클릭 누르시면 그리고 그룹도 여기 그룹 메뉴에서 이용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마우스 우클릭 통해서 드롭다운 메뉴에서 찾아서 썼는데요. 이렇게 누르시면 이제 키워드를 한번 넣어 볼게요. 이거는 어, 비교하기 위해서 B로 만들게요. 하고 여기 타이틀에 스크린이라는 단어를 넣겠습니다. 생성을 하면 9건의 자료가 지금 22개 서지 중에 스크리닝이 타이틀에 포함된 자료들이 이렇게 9건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동으로 그룹핑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룹하는 기능과 더불어서 그 시각적으로 좀 빠르게 참고 문헌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두 기능을 다 같이 이용을 하시면 좀 편하게,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룹은 어차피 체계적으로 이렇게 자료들을 그룹핑 하는데 사용하시면 되고, 태그 기능 같은 경우는, 지금 태그 기능은 샘플 라이브러리에서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떤 자료들을 키워드 값에 따라서 라벨을 붙여가지고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를 조금
눈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태그가 붙어 있음에도 여기 있구나. 네, 여기 이렇게 이것도 역시 프리퍼런스에서 뭐 기능을 좀 주시긴 해야 되는데 예, 여기 보시면 여기서 다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색깔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지금 어, 여기 컨택트 어서에 관련된 자료는 보라색을 줬으니까 이거는 그 관련된 자료구나 하고 이렇게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 태그 기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용하시냐면요. 에디트 기능에 가시면 매니지 태그가 있어요. 그래서 매니지 태그에서 지금 얘는 런캔서 관련된 자료잖아요. 그래서 매니지 태그를 누르시고 런캔서라고 한번 써볼게요. 키워드를. 런캔서 놓고 생성 누르고 네. 여기다 써주셔야 돼요.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아까 어블레 태그는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을 때는 그 이름을 쓸 수 있다는 건데, 제가 좀 착각하고 보여드렸는데, 아예 크리에이트 태그를 누르시고 키워드를 여기다 넣어주셔야 돼요. 넣으시고, 얘는 그냥 파란, 라벨을 붙이겠어라고 하면, 블루를 선택하시고 누르시면, 런캔서 관련된 자료는 이렇게 붙일 수가 있고, 얘는 지금 하나가 파란색으로 구분돼가지고, 이건 관련된 자료는 이렇구나 하고 빠르게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룹하고 그다음에 태그 기능까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알아두시면 좋을 기능이 제가 아까 PDF 자료를 임포트해서 가져왔잖아요. 근데 자동으로 찾아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내가 모아져 있는, 라이브러리에서 모아져 있는, 레퍼런스들을, 어, 원문 찾기 기능을 통해 가지고 원문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재 먼저 찾고 나중에 원문을 찾는 경우도 그런 경우가 사실은 더 많으니까요. Find Full Text 기능을 설명드릴 건데요. Find Full Text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찾을 수 있는 항상 이 원문 찾기 한 기능을 시연을 보여드리면 조금 시간이 걸려서 잘 찾을 수 있는 자료로 한번 제안을 해서 검색해놓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어? 플러스한 자료를 받지를 않았구나. 그러면은 다시 한번 가져와 볼게요. 펌메드에서 한번 자료를 가져와 보고 거기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온라인 서치에 펌메드 연동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자료 좀 가져온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필드 값을 저널로 바꾸고, 네, 오픈 억세스 저널이라서 원문이 많이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자료들을 찾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플러스 원 학술지에서 타이틀에 캔서 키워드가 들어간 자료를 지금 검색을 했고요. 제가 한 몇 개를 좀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하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9개의 자료가 지금 가져와졌고요. 네. 여기서 이제 이 자료들의 원문을 한번 찾아서 이 레퍼런스와 원문을 같이 엔드노트 상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Find Full Text 기능을 지금 시연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정도 찾고 마우스 우클릭하면 Find Full Text 기능이 있고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이 서재에 대해서 PDF 원문 자료를 찾게 될 거예요. 다 찾아지면 Found PDF에 지금 두 개가 붙었죠. 제가 지금 네 개를 찾고자 했으니까 네 개를 계속 찾을 거예요. 네, 원문이 찾아져서 레퍼런스에 자동으로 붙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에디트 필드 가시면 PDF 자료가 들어와 있는 거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Find Full Text 기능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Find Full Text 기능은 아까 레퍼런스 메뉴에서 찾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레퍼런스에 Find Full Text 있고, 아까 PDF 자료가 레퍼런스에서 반이 빠진 레퍼런스 깨졌을 때 잘 완전하게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Find Reference Update 버튼 이용하시면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자료가 내가 받았던 걸 또 계속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중복된 자료를 좀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 같은 거를 지원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다 검색을 한 다음에 거기서 중복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저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연구자분들께서도 뭐 필요에 따라서 뭐 그렇게 받았던 자료를 또 받아서 지우는 경우도 있고 저같이 검색하다가 여러 DB에서 중복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어쨌건 서지를 필요 없는 서지를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라이브러리 메뉴 가시면 Find Duplicate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누르시면 지금은 중복된 서지가 없는데요. 제가 중복된 서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그러면 지금 중복된 서지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중복 제거를 한번 해볼게요. 라이브러리에 디플케이트 메뉴 누르면 이렇게 중복된 자료가 이렇게 있어. 어떤 거를 남기면 좋을지 선택해줘라는 대화창에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이 두 자료를 비교를 해서 남길 자료를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하나하나 자료를 보시고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캔슬을 누르시면 취소한 다음에 눈으로 확인하신 다음에 내가 그냥 수작업으로 지우실 수도 있어요. 네, 딜리트 키 누르시면 필요 없는 자료는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그 자료는 이제 휴지통으로 보내진다거나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다시 살려야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원을 하실 수도 있고요. 보여드렸죠? 네. 그러면 지금 제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모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엔드노트를 잘 활용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엔드노트를 사용하시면서 그 저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물어보시게 되는데, 사실 저장이 별거 아닌데, 엔드노트에서 저장 기능을 제공을 안 하기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엔드노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를 생성하면 데이터 폴더가 같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 폴더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PDF 파일 같은 것들이 저장이 되게 돼요. 보시면, 네, 이거는 제가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 지우고, 이거는 조금 전에 제가 시연 때 만들었던 라이브러리죠. 그래서 여기 데이터 폴더 가시면, PDF 자료가 라이브러리에 같이 서지랑 연결이 되어 있었잖아요. 여기 이런 자료들 들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내가 기록한 자료들, 색인 같은 것들이 다 데이터 폴더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차지하 두고라도 라이브러리만 만약에 동료 연구자에게 같이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리스트를 주시면 이게 열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류가 뜨면서 열 수 없다는 말이 뜨게 돼요. 왜냐하면 두 개가 같이 한 쌍으로 같이 어, 활성화가 돼야지 라이브러리 잘 열 수 있고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고 참고문을 인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파일을 항상 같이 저장하셔가지고 이동을 하시거나 하셔야 되는데 엔드노트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활용하고자 하는 PC에는 다 설치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학술정보나 저희 도서실 홈페이지에서 엔드노트 2025 버전을 여기 여러분들께서, 연구자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연구실에다 설치를 하셔도 되고요. 댁에서 설치하셔도 되고, 필요한 노트북에 하셔도 되는데, 그때그때 그 자료들을 계속 옮겨 다니셔야 되는데, 이게 연동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PC 버전이니까. 그래서 아까 그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데, 이 두 개를 그냥 USB에 저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한 가지 합쳐진 버전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데요. 파일에 가시면 컴프레스 라이브러리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두 개의 파일을 같이 합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을 누르시면 네, 어디다 만들 건지 물어보게 되고 저장하시면 네, 음, 제가 바탕화면에 만들지 않았나 보네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하면 이미 못 찾았을까요? 다시 볼까요?
아, 네, 이거네요. 지금 아이콘 모양이 조금 다른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게 지금 이 두 개의 파일을 뭉쳐놓은 형태인데, 합쳐놓은 형태인데요. 이 파일을 클릭하시면 두 개의 파일로 다시 해제가 되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엔드노트에서 좀 시연을 하다 보니 라이브러리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드리겠는데 최대한 천천히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까지 별 이해가 안 되시거나 뭐 사용하시다가 궁금하셨던 점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끝나고 교육이 끝나고 설명을 드리거나 아니면 지금 궁금하시면 마이크 켜시고 물어보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이후에는 워드에 인용하는 거를 참고 문헌 인용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어,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워드 프로그램에서 지금까지 모았던 엔드노트의 서지를 인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이렇게 이제 제가 뭐 텍스트를 지금 세 문장 정도만 입력을 해놨는데요. 보통은 많이 문장을 사용하시고 그 문장에 관련된 참고문을 인용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이 관련된 참고문을 인용한다고 하고 한번 시연을 보여드릴게요. 이 문장에 인용하려는 참고문헌이 들어있는 라이브러리를 반드시 켜놓고 이용하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저 문장에 예를 들어서 관련된 문헌은 아니지만 이 문헌이 참고 문헌이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개를 지금 선택을 했고요. 아이콘을 누르면 두 개가 인용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좀 보셨던 원시 코드가 잠깐 보일 수는 있는데요. 만약에 그게 이렇게 지금 어서데이트 형식으로 참고문헌이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이 안 되는 경우는 컨버트 메뉴 가시면 언포맷 사이테이션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새로 고침 기능인데요. 이렇게 만약 돼 있었다 하시면 위에 업데이트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네, 이렇게 바르게 보연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가장 많이 문의를 하시는 부분인데 엔드노트가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하다 보니까 뭐 여러 오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류가 이렇게 참고 형식이 좀 안 보여지고 코드가 보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무조건 업데이트 버튼 눌러주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활용하시면 되고요. 참고문헌 몇 가지 조금 더 인용을 해볼까요? 네, 다인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하면 이렇게 새 참고문헌이 또 인용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조금 더 해볼까요? 네.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내가 만약에 논문을 쓰시다가 최종 투고 단계에서만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건 어서데이트라고 인문학 쪽에서 주로 쓰는 방식이긴 한데 보통은 보건의료 생의학 쪽에서는 그 넘버드 형식을 많이 쓰잖아요. 기본으로 밴쿠버 형식을 변형한 스타일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본문 내에서는 숫자로 표기되고 참고문헌에서는 그 숫자에 따라서 참고문을 확인하실 수 있는 형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요. 논문을 쓰는 중간중간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지금은 이렇게 문장을 세 문장밖에 안 썼기 때문에 바로 참고문 리스트가 보여지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내가 원고를 썼을 때 제일 하단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문헌 부분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자동으로 참고문헌이 인용돼서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를 작성하실 때 그림하고 표를 먼저 작성을 하시면 그림은 원래 따로 제출하시긴 하지만 그 피겨 레전드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 리스트보다 바로 아래에다 작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문헌 작업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부분들을 표나 아니면은 뭐 법례 같은 것들을 작성하시는 게 추후에 인용한 것들에 대한 위치를 또 이렇게 잡아가지고 위로 끌어올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지 않는 부분을 고민하는 부분을 덜어주기 때문에 참고문헌부터 먼저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시다 보면 좀 필요 없는 참고 문헌을 지워야 되는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어, 간단하게 지울 수 있는데 이렇게 가셔서 여기서 지우시면 안 되고요. 지금 내가 타이핑한 게 아니잖아요. 코드 값을 주어서 자동으로 엔드노트가 이것들을 생성하고 표현해주고 했기 때문에 얘가 해야 되는 그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메뉴를 활용해서 참고 문헌을 지우고 넣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에디트 메뉴 가시면 지금까지 인용했던 것들의 참고 문헌 목록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어, 필요 없는 자료들을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아래로 가는 화살표가 있거든요. 얘를 클릭을 하시면 Remove Citation인데 삭제 하시고 OK를 하시면 인용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고 다른 문헌으로 다시 인용을 하셔야 될 때 이렇게 삭제를 하실 수 있는 거 기억하셨다가 쓰시면 되세요. 그리고 다인용인 같은 경우에는 인용된 참고 문헌들끼리 순서도 바르게 설정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 똑같이 Edit Manage Citation 메뉴에 가셔서 네, 올리고 내리고 바꾸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레퍼런스들을 엔드노트 도구바를 이용을 해서 인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뭐 에디트 매니지 사이테이션 메뉴에 가셔서 삭제하시고 어떤 것들이 내가 인용을 했었는지 보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총 3개, 7개 사이테이션 그룹이 있고 6개가 지금 레퍼런스가 인용됐다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뭐 지금 밴쿠버 양식 같은 경우는 순서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큰 의미가 없을 수는 있는데 어서데이트 같은 경우는 가나다 순서대로 막 한 50개쯤 인용을 하면 내가 몇 개쯤 인용했는지 대략적으로 감이 안 잡힐 수 있는데 이렇게 토탈 값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돼요. 이 메뉴에 가시면. 그렇고 제가 지금 이 아이콘을 통해서 인용을 하는 거를 보여드렸는데 도구바에서는 인서트 사이테이션이라는 메뉴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도구바 안에서 사용하시려면 이 버튼을 활성화시켜서 여기서 인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인서트 사이테이션 누르시고 네. 돋보기 모양으로 됐죠. 찾는다는 뜻이니까. 네, 이렇게 하시고 대화창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내가 인용하려는 참고 문헌의 키워드를 넣으시고 검색하셔서 거기서 가져오실 수도 있어요. 네. 만약에 이 참고 문헌을 내가 인용을 하겠다 하시면 이렇게 선택하시고 인용하시면 네, 이렇게 인용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인용하시는 거는 인서트 사이테이션이나 아니면 라이브러리에 이 인용 아이콘만 기억하시면 쉽게 인용하실 수 있다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연구자분들끼리 협업을 하시면 원고를 쓰시고 거기에 엔드노트로 참고문헌 작업을 하시고 라이브러리를 서로 이동하시는 과정에서 라이브러리를 주지 않으시고 원고만 이동하는 경우도 간혹 있으세요. 이제 뭐, 음, 이제 누락이 됐을 때 그 다른 동료 연구자분한테 라이브러리를 또 달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내가 이 원고에서 레퍼런스들을 다시 추출해서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엔드노트 투 익스포트 투 엔드노트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누르시면 근데 이 메뉴를 쓰실 때는 이렇게 레퍼런스 부분에 마우스 두시면 안 되고 본문에 두신 다음에 누르시면 익스포트 트래블링 라이브러리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누르신 다음에 어, 기존의 라이브러리로 이 레퍼런스들을 보낼 건지 아니면 새로 만들 건지 물어보게 돼요. 새로 만약에 아무것도 없던 그 라이브러리 못 받은 경우라 가정하고 제가 새로 라이브러리 만든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OK를 하시면 이름은 그냥 언타이틀드로 둘게요. 그래서 저장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6개 레퍼런스를 추출해서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추출이 끝났다고 대화창에 뜨게 되고 네, 6개가 추출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유용한 기능이라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랜드노트로 논문을 다 작성을 하셨으면, 스타일도 잘 적용을 하셨으면, 이거를 이제 일반적인 워드 문서로 바꾸어서 학술지나 아니면은 다른 투고하셔야 되는 출판사에 보내셔야 되는데, 이때 이 엔드노트로 논문을 작성한, 네, 원고를 그대로 투고를 하게 됐을 때는 편집에 이 기능들이 다 어,
방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삭제를 하시고 원고를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컨버트 사이테이션 앤 비블로그래프라는 메뉴가 있어요. 누르시면 여기에 플레인 텍스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시면 지금까지 논문에 관련된 원고에 관련된 참고 문헌 작업을 다 끝냈냐고 물어보는 대화창이 나타나고 확인을 누르시면 그 엔드노트로 작성한 코드가 다 빠진 일반적인 워드 문서로 바꿔줘요. 그래서 얘를 다시 워드의 기능을 이용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 원고에 대한 최종 출판 작업이 완전히 완료가 됐다면 상관없지만 다시 재수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학술지라고 했을 때 리뷰어가 뭔가 코멘트를 줬을 때 참고문헌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다시 작성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했을 때는 아까 이 이걸 네. 이 문서를 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엔드노트 코드가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다 다시 작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엔드노트로 지금부터 다시 인용한 그 레퍼런스만 엔드노트 기능을 활용을 해서 아웃풋 스타일을 바꿀 수 있다거나 뭐 자동 생성을 할 수 있다거나 하는 기능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레퍼런스들이 꼬여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원본은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최종 출판 작업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을 꼭 만들어 두고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엔드노트 PC 버전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원래 이제 이 프로그램이 PC 설치해서 사용하는 게 기본 프로그램인데 그래도 조금 이 프로그램을 PC에서 사용할 수 없을 때도 좀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엔드노트에서는 엔드노트 웹 버전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웹 버전 잠깐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드노트 웹 버전은 주소가요. web.endnote.com으로 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로그인을 해두었는데 계정을 만드시면 제가 아까 AI 도구를 활용하실 때도 엔드노트 웹 계정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간단하게 여기서 계정을 만드시면 되고요. 계정 만들고 로그인하면 저는 지금 PC 버전하고 연동을 해놨기 때문에 샘플 라이브러리에 있는 자료가 다 보여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PC하고 거의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플러스 버튼 눌러서 새로 레퍼런스도 생성할 수 있고 자료도 검색해서 가져오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아까 연동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연동 같은 경우는 라이브러리에서 이 프리퍼런스에 두 개를 연동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연동을 시켜 놓으면 싱크 기능을 활성해 놓으면 자동으로 싱크가 되는데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싱크 기능을 활성해 놓으면 버전을 달리 관리해야 될 때도 두 개가 같이 막 연동돼서 복잡해지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연구자분께서 사용하시는 그 편하신 방법대로 그냥 뭐 계속 두 개가 연동이 돼도 상관없고 그게 오히려 버전 관리가 낫다 싶으시면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내가 PC본을 사용하는 게 엔드노트 웹으로 꼭 그렇게 이동이 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 나는 뭐 학회장이나 그런 데서 PC 버전을 못 사용했을 때만 웹에서 검색한 걸 가져오고 싶어라고 하실 때는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의도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음, 네. 제가 지금까지 그 엔드노트의 다양한 활용 방법을 좀 함께 살펴봤는데요. 뭐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사용하시다가? 네.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좀 네. 네, 강의 녹화본은 지금 오늘 교육한 것 끝나고 녹화본이 기록이 되면 바로 내일 중으로라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편하게 저에게 문의를 하신다거나 학술정보원이나 도서관 다른 선생님들께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교육이 여러분의 그 연구자분들의 실무와 연구에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교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